제가 왜 여러분 저 무공 여수 회장님입니다. 저희 인사하십시오. 설명을 안 드려. 무소자 여수 지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월남 3전 전남 지부장님. 저기 월남전에 소위로 가셔가지고 중위로 오셨는데 훈장을 2개나 따신 분인데 9년째 지금 소개 안 해서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예. 이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하동분들한테 알아야 될 것만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손삼동치라는 분이 함례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학도병 시신, 산 위에 있는 시신 10몇 구를 그 호 속으로 갖다 놓고 덮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학도병들이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 전우들이 어디 묻혔냐 하시니까 이분이 여기다 내 손으로 묻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분들이 조국, 수호, 우명우 학도병 여기에 잠들다 하는 목비를 세웠어요. 하도.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 당시 인명군 세상 됐는데 학도병들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까지는 아니래도 챙겨준 것만 해도 고마운 얘기죠. 이분들을 저기 2007년도 4월 25일 날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해중시계가 나왔는데 10시 반에 수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부터 전투를 해가지고 포탄에 맞아가지고 시계찬 학생하고 같이 묻혀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가다가 흙이 묻히니까 시계가 수독이 됐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부터 7시 넘어서 한 8시까지 3시간 반 정도 전투가 있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로 이렇게 볼 때 여러 개의 그 십자가를 볼 때 기독 학생들이 주주를 이루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은으로 만든 해중시계. 부잣집 어른들도 못 차고 한 동네 모르긴 몰라도 하동 탑리에 은으로 만든 해중시계 차고 다닐 사람이 한 동네 한 사람 있었을까 말까 그럴 때 어린 학생들을 은으로 만든 해중시계를 차고 다니게 했으면 얼마나 부잣집이었지. 전 학도병 준비를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준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내가 아들만 넷인데 다 현역병으로 가서 군대장으로 되는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 매년 그 오부자 합동 단기 입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평화시에도 군대 보내려면 울고불고 난리야. 콧소리 울리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눈에는 안 아플 아들들이 그 귀한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은 어머니들 어떻겠어요. 그 생각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많습니다. 여기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대부분은 14인대 반란 사건 때 기독학생, 교회 믿는 학생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수복이 된 다음에 이제 또 그놈들 잡아들였죠. 그리고 6.25 터지고 나니까 우리 다 죽는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전부 기독학생들이 주로 여수도 그렇고요. 여수 제일 그리고 춘천은 대산학교 친구들이고 이분들은 여수, 율촌, 순천, 광양, 구례, 별거, 보성, 강진까지 이 저희 학교에서 17개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7월 13일 날 입대를 동시에 했어요. 그 전에도 6월 말에
광주로 가서 우리 군대 입대를 한다 그러니까 요 동네 분들이 좀 유별난 분들이죠. 이제 전쟁 터지니까 우선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군대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총들이 없었어요. 총이 없어서 누구들 들어와도 총을 못 죽었다. 그러니까 나중 보자. 그래가지고 7월 13일 날 들어갔는데 먼저 이왕 나온 거니까 이 양반들에게도 훈련을 받고 20아흘 동안 꺼적대기만 넣고 훈련을 순천서 받고 이렇게 남원을 거쳐서 임실호가 관총까지 갔다가 이미 전주가 함락돼 버렸어. 인민군들이 누구 뭐하러 여기 오냐고 사복으로 편의공작 때하니까 말이 이상하니까 이북말 쓰니까 잡아가지고 오니까 포롱끝 광군 육사단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사단이 처음으로 어디로 갔는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퇴를 해가지고 율촌까지 왔다가 도로 올라가가지고 구례까지 가니까 열차 기관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구례 국민학교에 가가지고 여기서 하동으로 걸어들어요. 그래서 하동 전투를 하고 진주, 함안, 진동 전투까지 하고 마지막에 마산에서 중대장이 참 얘들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고향으로 가려면 가고 미군으로 가려면 가고 장교로 가려면 가라. 이렇게. 네. 이분들의 그 전투한 양상이 이렇게 됩니다. 인민군 육사단인데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지고 숨어서 와가지고 전주에 와서야 병력이 인민군이 대부대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7월 23일 날 장마철 끝에 항공 촬영을 미군들이 하니까 대부대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구례를 향해서. 그러니까 야들이 뭐하러 오는 거냐. 그러니까 안 보던 부대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구례를 거쳐서 갈 곳은 하동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3.2km를 1km 시간당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진주에 25일 날 낮에 도착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화따닥 놀란 것이 하동, 진주, 마산 이 부분에는 일개 중대도 없어요. 이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한참 싸우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밀고 들어오면 이틀 만이면 부산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산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전쟁하면 못 들어가요. 이런 양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이면 군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래. 나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드립니다. 이게 코리아 스탠드 이 22줄이 1950년 7월 22일자 미군의 전투 상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사단, XX가 2개면은 사단입니다. 3개면 군단이고 6사단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미군들이 숨어서 오니까 몰라요. 한편 여기서부터 요리는 포항 요쪽으로는 3사단, 여기 수도사단, 8사단, 6사단, 1사단이 있는데 요쪽은 미 기병 1기병사단하고 25사단하고 이 뒤에는 대전에서 사단장이 포로가 된 4사단이 전열을 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 거 이거는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죠? 네. 보이죠? 22일 현재 비어 있는 거. 근데 23일 날 항공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로 내려오고 있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놈들이야. 보니까 이러면은 걸어서 가는 거는 하동을 거쳐서 구례를 거쳐서 하동을 거쳐서 진주로 들어간다. 진주 들어가면은 이틀이면은 부산이 떨어지는 거야. 부산까지 다 함락. 근데 이게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그 당시 워커 장군이 7월 31일까지 전부 철수해서 여기로 포진하라 마지막 항전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부산이 떨어져버려요. 근데 김일성이는 뭉치면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해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20일 전에 부산을 함락시킬 비밀 부대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이 유명한 북한군 6사단 방호산 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전투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1계급 특진을 합니다. 사단 전체가. 어떤 데는 2계급 특진을 주고 영웅훈장을 주고 나중에 중장이 돼가지고 또 145대 때 또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총수부터 사단장까지 전부가 국공내전에서 이 모택독군으로 166사단으로 전투 경험이 아주 특출하네요. 그 중에 그때 보니까 박격포 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그 당시 중화기는 박격포이 없었잖아요. 그 국공내전 때. 아주 유명한 친구가 사단장이 직접 여기 저 식량 그 모포하고 식량 그거 메고 계급장 없이 김포 쪽으로 한강을 도하해가지고 서해안으로 숨어가지고 비밀병기 저희 하동을 거쳐서 부산을 함락시키기 위한 비밀경비로 활용했던 저기가 지금 우리 하동 정량면이라는 데서 이제 최명신 이제 전설을 하고 이제 그 얘기가 이분들이 이제 최고 나옵니다. 대표를 그러니까 했던 그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계전투 현장입니다. 예. 하동읍이죠. 예. 여기서 조금 건너가 정량면 네, 정량면, 등태 예. 딱 이 자리는 아닙니다. 최병덕 장군이 전사한 것이 딱 이 자리는 아닌데 여기가 지금 기념공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저 여수 지회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빨간 거는 인문군의 공격 루트입니다. 요렇게 아주 이거 7월 26일, 27일 전투 상부입니다. 여기에는 리마 중대 29연대 3대대 중대원들 리마 중대, 차리 중대, 키로 중대, 여기 인디아 중대 4개 중대가 하동읍과 최병대작군 전사지 중간까지 왔어요. 26일 날. 학도병 전투는 25일인데 하루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최병대교 전사, 학도병 6.25에서 부산을 지킨 거하고 하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따 말했습니다. 하동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별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작심을 하고 다짐을 좀 받으려고. 이거 하동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동 대정 10년도 지도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요쪽이 지금 다리죠. 요건 새로 는 다리고 여기가 옛날 장탄이었습니까? 그죠? 물난리라서 실교하니까 요쪽으로 옮긴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 전체가 학도병 전투 장소거든요. 다 집들 지어가지고 여기도 빼가 많이 나왔는데 다 내버려뒀다 그렇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중대장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중대장이 전령 보고 전령은 내일 모레도 오실 거예요. 야 M1소 쪽 놔주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박격포병이 박격포 쏘고 있는 걸 저격 사살하다. 그래가지고 박격포를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뭐 정구영 군수 집 있는데 그 어딘가 예. 그것도 막 발굴을 네, 많이 거기 했는데. 그런 데서 작업하면서 전사자들 뼈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 보관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참전했던 학도병이 장교가 돼가지고 7월 25일 07시 학도병 하동 학예전투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역사물이거든요. 전부 제가 하동 전투 역사물에 위에 역사물에 다 들어간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쪽 다리를 폭발내다 못했다. 폭발 것도 없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쪽으로만 온 게 아니라 이쪽 뒷산을 넘어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자, 이제 이걸 보면요. 정확하게. 6사단 선봉대대가 아침 7시에 하계전투. 7시인지 뭐 6시인지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간에
새벽이니까 요즘 새벽 뭐 4시 5시면 훤하잖아요. 이제 그때쯤인데 결국은 7시에 전투를 해서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학도병들이 이제 후퇴를 했는데 문제는 이 구례하고 하동하고 읍내가 32km인데 딱 중간에가 화개장터가 있어요. 전부 재봤거든요. 재봤어요. 여기서 전투를 함으로써 그날 야들이 구례에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밀고 내려온 거예요. 부산 빨리 가야 되니까 잠도 안 자고 온 병력을 여기서 새벽에 조우를 해가지고 전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동읍으로 들어간 거는 이 6.25 전쟁사에 그리고 정력 중령이 곡성뿐이고도 직접 증언을 들었어요. 하동읍에 10시가 넘어서 인민군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병력 몇 명 있는 거 데리고 진주로 철수했다. 그러면은 이거 한 15시간 정도를 여기서 잡아놓은 거.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은 얘들이 동네마다 들어가서 그 지방 빨갱이들이 찍어주는 우익 인사들 처형하고 숨어 있는가 뭐가 국구에 숨어 있는가 보고 그때는 그 섬진강 변이 숲이 우거졌잖아요. 우거져. 그러니까 그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날아갔더라고요. 이렇게 10시경에 그날 진주로 25일이면 들어갈 날인데 25일 날 하동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에 와 있던 미군들이 아까 최병덕 장군이 인솔을 하고 26일 날 하동읍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기 정량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있으니까 더 못 간다 그러고 여기다가 하동에다가 26일 날 6사단 4단 사령부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사천에 계시다가 친정인데 하동읍으로 저기를 왔던 분인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시집을 왔는데 진필려라는 분인데 저기 가니까 그가 아버지가 이제 목재 뗏목 해가지고 운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죠. 근데 지리산 밑에 집인데 14인데 반란 샀고 빨치산 나고 나니까 자기 집하고 두 집만 우익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익이 그래. 겁이 나서 하동 읍내 와서 기와집을 새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나왔고 그 집을 대대본부로 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한 일주일 이상 맨날 미군들 피 묻은 미군들 옷을 갖고 와갖고 빨래를 하라 그래서 송장에서 벗겨온 그걸 일주일 동안 빨래만 했다고 하더라고. 그 양반 아들이 또 월참 고엽적 환자예요. 며칠 전에 통하고 한 3년 전에 만났는데 내일 모레 하동으로 와서 그 집이 어딘가 좀 93살이에요. 노인네가 정정하더라고. 아주 노래를 잘 부르시고 그래서 나 강의 갔다가 만났는데 이 양반이 그래요. 그래서 하동에서 진주까지 가는 게 일주일이 걸려버린 인민군들이 하루만 갈 걸. 그래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실제로 학도병들한테 국군들이 태가가면서 초총리 있는 데서 야 너희들 마지막 지켜. 여기다가 인민군 딱 들어오면 총만 내부로 도망가버려. 그러면은 학생이니까 군인하니까 산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내일 모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진주 31일까지 하고 진동 전투, 함안 전투 나오고 마산 지키는 전투까지. 그래서 여기서 진주 들어오면 마산 거쳐서 부산은 한 2시간만 밀고 들어가요. 전차로. 이게 25일 날 만약 여기 들어갔다면 우리나라 전쟁은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저기가 아니죠. 이게 지금 64년 동안 묻혀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 이제 고마운 게 이 전쟁 상황에는 이 학도병들이 제가 현역 같으면 그런 공격 안 시킵니다. 제가 지휘관 같으면은 전차로 밀고 1000여 명하고 183에 총 쏠 줄도 모르는 학생들하고 전투라고 시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휘관으로 양심 못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무모하게 공격을 해서 70여 명이 뭐 죽고 다치고 저기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북한군이 은밀하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동치무 기도가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아, 부산을 노리고 있구나. 진주를 거쳐서 이걸 안 거야. 그래서
15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군들이 다음날 26일 하동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줬대.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7월 31일까지 진주를 사수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낙동강 최후방어선이 딱 완료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후퇴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낙동강 최후방어선 전역을 중에 절대로 필요한 시간을 우리 학도병들이 벌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아까 최병득 장군과 같이 전사한 미군들이 아까 그 전투에서 349명이에요. 349명.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44년 6월 6일이 미군과 연합군들이 프랑스 연안인 노르만디의 상륙작전을 해서 15만 병력이에요. 그런데 그 전장에서 치열하게 죽은 사람이 400명 이내였어요. 미군들이 미군 창설 이래 300명 이상의 병력이 한 자리에서 전사한 건 하동 전투였어요. 이건 해전 역사에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하동분들 제발 그 유가족들 1년에 10분씩만 초청해다가 감사 인사하는 잔치 한번 해보시오. 하동이 존재하는 의미, 하동이 존재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을 실제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개동 전투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이 막 하다 끄고 막 뛰어오더라. 그래가 그 당시 시집 와갖고 샘에 물 들어간 사람이 막 물보다 걸려뜯고 해가지고 물로 한 바지 떠졌는데 그 사람이 한번 찾아왔더래. 우리 이웃집인. 아,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다들? 아, 그분은 이제 세상 끝났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역사책을 다시 쓰고 이제 그 한설 장군이라고 육군본부 군사편찬위원인데 몇 년 전에 전역하기 전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 성진강군 아까 박격포 저격했던 그 자리에서 이 자료를 섞어냈고 이 자료를 1시간 반을 하니까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이 추운 날에 11월 달에 추운데 거기 서 계시면서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학도병이었어요. 영천인데 70명이 나가가지고 2분만 사러 왔는데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군대 생활하고 이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가장 보람진 게 하동 학예전투 학도병의 위협을 찾아낸 게 가장 보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우리 회장님께서 더 잘 알고 해주시니까 내가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동 분들은 해주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동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전사를 했어요. 미군들 344명이 거기서 살아남는 분들이 그 옆이가 횡천강이죠. 예, 횡천. 횡천강에서 미군들이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선원들이 얘기했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여수까지 와가지고 저 회장님, 여수 회장님이 잘 정리하고 계셔요. 7월 27일 날 백두산호라고 최 누구죠? 저 대통령 후보 나왔고 했던 그분 부친이 한다는 그걸로 부산으로 갔어요. 몇십 명 안 돼요. 500명 풀티였는데 34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부상이 한 70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몇십 명 안 되는데 여행스럽게도 배를 얻어가지고 누군가가 태워다 줬겠죠. 그래서 여수로 온 거예요. 여수 와서 27일 날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500명이 폭삭 나가버린 게 하동전투예요. 그러다면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하동이 돈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그건 보호지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하니까 하동에서 좀 뜻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기는 거 하동이 63일 동안 적치하였어요. 63일 동안. 근데 적치하 도중에
미군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생생한 증언을 좀 듣고 싶어요. 미군들 시신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유민군들이 미군들 시신 건들지 마라 그 자리에 내비놔둬라 5만 바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바로 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340 처음에는 313구에다가 나중에 갖고 349 하여간 몇 구가 됐든 간에 시신이 거기서 전사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좀 책임지고 도와주십시오. 그 아는 분들한테 그때 미군들 시신을 어떻게 했다니 미군들이 그 즉시 알았느냐. 그냥 전사지에 그대로 방치시켰다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가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 학도병은 하동 전투를 별도로 6.25나 국방부 육군본부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또 학위 논문으로 그 책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도병과 하동 전투와 6.25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묻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면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는 91년 때부터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동에 제모시로 간다고 예산을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의원 때 뭐 100만 원도 200만 원도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때 마침 진주지청장이 그 이번에 아까 거신 거기 그 초대 관장을 했어요. 야, 예. 근데 지청장 오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 아이 그 호남 학교들이 여기서 전사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관에서 가만둘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위령제 예산을 국비로 만들어갖고 지향고인에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별거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고마운 게 중간에 하동 교육장이 장학사들을 끌고 와서 7월 달이면 꼭 학도 생존 학생들을 모시고 정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불려가서 그 자리에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은 6.25도 잘 모르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라도 학도병들을 하동 학예 교육장이 챙긴다. 이건 진짜 토픽감이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만들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의원 그만두고 나서 딱 10년 전 봄부터 이걸 챙기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챙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전차, 뭐 탱크, 막 장갑차까지 헬리콥터 갖다 놓고 사단장 와가지고 여기서 행사도 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매년 13일, 14, 15, 금년에 15일 날 합니다. 13일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거 발굴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동교육청에서는 와서 장학사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불려가서 교육도 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동 분들 참 고맙고 이제 그리고 이 학도병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에 3월 달에 너희들 가서 공부해라. 군대 와 있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다. 그래서 일부러 돌려보내요. 그런 거 보면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분이에요. 아까 한 명이 아쉬워가지고 난리인데 3월 달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 분들도 있고 또 말뚝 박아버린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그래서 귀환령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27만 5천 명이 학도병으로 내려갔다. 많은 분들이 전사를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6.25 전쟁 끝나고도 단 한 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을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도병의 날을 지정해달라. 최초에 입원했던 13일이나 최초 편제된 학도병들이 전투를 했던 7월 25일이던데 양일 중에 골라가지고 해달라. 정부에 집중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더니 작년 8월 달에 법무장관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 현충 시설도 짓고 학도병들도 지정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자료가 저 봉투에 있는데 얘기 듣고 들어가시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저게 있는데 그 학도병 날을
기념을 하면서 반드시 하동 학예 전투가 나와야 되니까 연대를 하자. 동서가 연대를 하고 나라를 지키면은 동서가 없다. 섬진강 이쪽 저쪽이 없는 거다. 이걸 우리 여수와 여기와 하동이 좀 합작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속이에 격리키고 그날 춘영식 날 얘기하면 예 그래 봅시다 하고 그만인데 야 여기 오셨으니까 단단히 약속을 해가지고 저도 훈장 받은 사람 전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훈장 받은 사람인데 훈장 받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헌법에 의해서 훈장 받은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엘리트에 사명감도 국가감도 있어요. 저희들은 6.25 참전 학도병들이 국방부가 없으면서 나라를 지키러 나갔다. 그래서 우리도 본 따르자. 몇 년 전부터 월남전 참전자 학도병 예비군을 조직했습니다. 월남 참전자들이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 마누라, 자식들, 손자들, 지역민들 지키다가 우리가 전사하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총 잘 쏴. 아직도 든든하잖아요. 나이 든 분들이 나라 지키자고 해서 예비군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동분들 좀 고맙고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많이 챙기고 자로맨들에도 몇십만 원. 아유 야,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세부적인 거는 놔두고 네. 학도병 그분들은 이쪽 여수를 기점으로 한 여수, 순천, 광양 이쪽 분들이고 전투는 하동 가서 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하동. 내용이 큰 걸로 따지면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 들어봐서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이 정도까지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우리 군생활 다 해봤지만 이런 거 찾기 힘듭니다. 우리 하동에는 제가 하동 살고 있습니다만 고해주 우리 월남 참전 전라남도 지부장님이시거든요. 이분 같은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무슨 이게 무슨 앞에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기 해드리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데에 좀 자료를 이렇게 모집한다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자꾸 제 얘기 웬만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26일 날 청소년 40-50명이 우리 정량에 지금 최병육장군 돌아가신 그 호국공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하고 학도병 여기하고 방문을 하는데 날 보고 지금 고해주요 지부장처럼 설명을 해주라 이게야. 그 학생들을 그럼 내가 자료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연구를 해봤으면 뭐겠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군에서 자료 빼주면 내가 해주겠다. 며칠 빼주겠다 계장이. 내가 오늘 따고 와보니까 내가 고해주 회장님한테 요거 요대로 내가 좀 빌려갈 거라. 가서 그날 내가 좀 필요한 거를 교육시키고 내가 장담이 아니고 7월 25일 날 이거를 사진을 찍든 뭐하든 내가 가능하면 준비를 해서 한번 진열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서 생각합니다. 우리 학도병 행사할 때, 총회 행사할 때 설명을 안 하더라도 눈으로만 와서 보라고 한번 그래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빌려주세요. 네네. 내 26일 날 조금 몇 장이 더 있습니다. 좋고요. 26일 날 내가 그 학생들한테 이걸 원본 요대로 내가 그놈들한테 필요한 거를 딱 몇 사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다. 지금 고해 지부장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좀 교육을 아주 소중한 자료를 좀 접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저기에서 저한테 아까 전화 잠깐 뭐라 그랬냐 서로 협조를 하자 그랬잖아요. 군의 의회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군의원들 앞에서 내가 뿌렸던 것이 있어요. 이 자료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하동에서도 노력해서 합도분의 날이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보자. 아니 서해 수호의 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폐매척이 그 몇 명 죽고 해서 그날도 정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는데 최근에 이거는 6.25 전쟁에 7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이런 적인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여준다고 한번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정말로 따뜻한 박수. 선생님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안 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납니다만 먼저 한번 추념식 때 오래됐어요. 그때 어느 군수님인가는 모르겠어요. 군수님이 추념사를 하는데 오늘은 인민군들이 호남으로 들어가려는 걸 우리 경상도 학도병들이 학예장터에서 막은 기념일이다. 이 정도인가? 훈수가 나와서 얘기한다는데 밑에서 자료 정리도 안 해줬는가? 모르지 몰라. 몰라. 네, 이제는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자, 식당으로 옮깁시다. 예, 갑시다. 오늘